뭐? 올해는 365일이 아니라 366일이라고? 2024년에 바뀌는 것들 꼼꼼하게 정리해 볼게요. 따라가기. 안녕하세요. 저희는 엄마를 위해 정보를 만드는 유튜브 정보 채널 따라가기입니다. 2024년 갑진년 청룡의 해가 떠올랐는데요. 2024년 과연 새롭게 생기는 것들은 무엇이 있는지, 바뀌는 것들은 무엇이 있는지, 돈 되는 정보부터 나만 모르면 바보 되는 일반 상식까지 지금부터 한번 알아볼게요. 따라가기. 첫 번째, 2024년은 366일? 올해는 월요일에 새해를 시작한 윤년? 4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바로 그 윤년입니다. 그래서 2월이 하루 더 늘어나 29일까지 있고요. 365일이 아닌 366일을 살게 된답니다. 특별한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주변에 올해 윤년이다라고 한번 말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유통기한이 사라진다? 작년 계도기간을 끝내고 올해부터는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다만 유제품의 경우는 2030년까지 소비기한 사용을 유예한다고 합니다. 사실 유통기한은 말 그대로 유통을 할 수 있는 기간이기 때문에 문제가 많았는데요. 먹어도 되는 것들을 그냥 버려야 하는 경우가 허다했죠. 하지만 올해부터는 유통기한 대신에 소비기한을 사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항상 물건을 살 때는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학교폭력법 개정. 요즘 학교에서 너무 무서운 일이 많이 벌어지죠? 선생님들의 권위는 땅에 떨어지고 그로 인해 학교폭력을 저지할 수 있는 수단이 마땅치 않아서 학교에 보낸 우리 아이가 혹시라도 학폭을 당하면 어쩌나 불안했는데요. 드디어 학교폭력법이 개정된다고 합니다. 바로 학교폭력조사관이 신설되고 학교 전담 경찰관이 증원된다는 것인데요. 이전에는 학교폭력을 선생님들이 관리하는 시스템이었다면 이제는 전문 조사관이 생겨서 학교폭력을 더 꼼꼼하게 관리하게 됩니다. 선생님들은 교육에 더욱 집중할 수 있고 아이들은 더욱 안심할 수 있게 되겠네요. 네 번째, 서울시 공공야간 약국 폐쇄? 이건 사실이 아니에요. 2023년에 서울시에서는 공공야간 약국을 운영하고 있었지만 올해는 안 한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사실이 아닙니다. 작년 12월에 예산 미확보로 인해 공공야간 약국 운영을 중단한다는 공문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12월 27일에 다시 공문을 내려 시민들의 불편함이 예상되어 운영을 계속한다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니 공공야간 약국은 계속 운영된다는 점 잊지 마세요. 다섯 번째, 교통비 인상 대책? 은근히 부담되는 교통비. 심지어 최근 인상이 되어 더욱 부담스러웠는데요. 교통비 인상 대책으로 서울시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기후동행카드란 1월 27일에 시행되는 교통카드로 신분당선을 제외한 지하철, 타도시로 넘어가는 광역버스를 제외한 모든 서울 대중교통에서 무제한 사용 가능한 교통카드인데요. 1월 27일부터 구매가 가능하며 월 65,000원을 충전할 시 무제한으로 사용 가능한 카드입니다. 그 외에도 2024년 하반기에는 알뜰 교통카드가 폐지되고 대안으로 전국에서 사용 가능한 K패스가 시행되며 경기도민을 위한 더 경기패스 또한 시행된다고 하니 꼭 참고하세요. 여섯 번째, 여성 전용 주차장 폐지. 2024년에는 14년 동안 유지된 여성 전용 주차장이 폐지된다고 합니다. 대신에 여성 전용 주차장이 없어지고 가족 배려 주차장이 생긴다고 하는데요. 가족 배려 주차장이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임산부, 만 6세 미만의 취약 전의 영유아, 고령자 등 일상생활에서 이용이 불편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이들과 동반한 사람도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일곱 번째, 선거 90일 전에는 딥페이크 사용 금지? 딥페이크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바로 사진만 있으면 마치 그 사람이 실제로 말하는 것처럼 움직이게 만드는 기술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지난 선거에서 사용된 AI 윤석열 대통령, AI 이재명 후보자를 이제는 선거 기간에 볼 수 없게 됩니다. 이유는 딥페이크 기술이 날로 발전해 이제는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기 힘들어지는 상황까지 오고 각종 투자 사기에 유명인의 얼굴을 도용하는 등 사기에 악용되고 있어 선거에도 악용될 수 있다고 판단된 거라서요. 그래서 선거 90일 전에는 딥페이크 기술 사용이 금지되도록 여야 합의를 했답니다. 여덟 번째, 최저임금 인상? 최저임금이 소폭 인상됐다고 합니다. 작년에 비해 2.5% 인상된 9,860원으로 정해졌고 이로 인해 주 40시간, 월 209시간을 일한 경우 월 최저임금은 206만 740원입니다.
꼭 기억해 두세요. 9번째, 육아휴직 제도 확대. 기존의 3+3 육아휴직 제도를 확대 개편해서 진행한다고 합니다. 기간을 6개월로 연장하고 지원 금액 또한 최대 3,900만 원까지 확대 개편한다고 합니다. 1월부터 바로 시행되는 제도라고 하니까요. 18개월 이하의 아이를 키우는 집이라면 필수로 확인해 보세요. 접수 방법은 근로자가 직접 혹은 대리인을 통해 우편 제출이나 출석으로 가능하고, 근로자가 작성하는 육아휴직급여 신청서와 사업주가 작성하는 육아휴직 확인서를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에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10번째, 시니어 복지제도 확대 개편. 노인 기초연금은 4% 인상되고 노인 기초연금 지급 인원도 확대됩니다. 그리고 기존에 88만 개였던 노인 일자리를 103만 개로 늘린다고 하고, 수당도 약 월 기준으로 2만 원에서 4만 원 정도 인상된다고 합니다. 신청 방법은 1544-3388번호로 확인 가능하니 지원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엄마를 위해서 정보를 만드는 유튜브 정보 채널 따라가기. 지금까지 오래 바뀌고 신설되고 유지되는 것들을 알아보았습니다. 누군가 그 정책 바뀌었잖아 라고 말하는데 나만 모르고 멀뚱멀뚱 있으면 안 되겠지요? 따라가기가 알려드린 10가지 꼭 참고해보시고 기억해보세요. 오늘 드린 정보가 마음에 드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여기를 누르셔서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어머니들을 응원해요. 따라가기.